자, 첫 번째 종목은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하여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12%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81만 원대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지난주에 급락 나왔을 때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를 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장기적으로는 뭐 그 결정과 매수는 이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 6천 시대를 이끌었던 주체는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의 고객 위탁 자금이 그 131조 원. 엄청난 수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1월 2일부터 금요일날 종가까지 매도한 걸 다 합치면 27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뭐 3배 이상 많은 4배 이상 정도에는 개인들이 대기 자금이 있는 거고 뭐 개인들이 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급락을 했을 때 내가 여유 자금을 갖다가 매수를 한 것은 좋다 봅니다. 다만 아까 이제 서두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적어도 한 달, 2달 정도는 내가 매수한 금액을 다시 빼오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어떤 자금 상황을 그 살펴보시면서 뭐 개인들도 일단 기업으로 치면 이제 그 캐시플로우를 갖다 감안하시면서 그렇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당장 3일 있다, 5일 있다 내가 어디다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이거는 정말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급락했을 때 오늘도 급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 주, 2주에 그 해당 돈을 바로 빼ብል 돈을 넣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 보시면서 이제 하이닉스와 이번 사태를 이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걱정인 것은 어쨌든 지난주까지의 의견들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나 반도체 이익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 그런 의견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래도 그걸 믿고 반발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 주말과 이번 주에 지나오니까 이게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커지더라고요. 일단은 유가가 한 100달러대를 갖다가 딱 찍으면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 좀 불안하고 안 네. 좋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를 100달러 찍으면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침체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 자금이 이제 축소되겠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나 그 종목의 수익률을 갖다 우리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100달러 됐을 때 그는 우리만 겪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미국도 겪을 것이고 네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이란에서 나오는 이란 석유 자체의 상당수의 고객이 누구냐면 인도랑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예. 그럼 만약 해서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를 해서 중국을 한 석유가 없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이 사태를 보다 빨리 해결하려고 할 텐데 그 저는 당장에 이번에도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차남이 또 이제 선출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란 내부에서 반발하면 왜냐하면 성직자를 갖다 뽑는데 성직자를 세습을 하는 거는 이란 내부에서 꺼려하거든요.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찬남을 선택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강경 모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단기전에 끝나기 쉽지 않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국 변수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간의 체면을 갖다가 세우면서 전쟁이 끝나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실속을 차리는 것은 무엇이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조선들이 지나가게 해준다면 그러면 유가도 내려갈 것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유가를 내려야 된 이유가 멀긴 하지만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 중간 선거가 패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중간 선거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어떤 그 악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국의 대선에서는 한 번의 대통령이 2번까지만 할 수 있지 3번은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이번은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한다. 공화당이 패배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걸린다. 그렇겠죠. 이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래서 오늘 낮에도 나온 뉴스가 뭐냐면 네타냐후 수상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 나온 것도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아마 몇 가지 변수는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 입장에서나 이란 전쟁에서 전쟁은 종전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가는 배만큼은 확보하려는 의지를 필사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유가도 내려가고 우리 어떤 심리도 투심도 좀 정상화될 것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든 중국 쪽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걸 원치 않는 상황은 뭐 공통적인 그렇죠. 거니까 예,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예. 그럼 SK 하이닉스 입장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석유가 들어오는 공급망이 훼손됐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헬륨이 필요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이런 헬륨을 갖다가 뭐 한 열흘치 뭐 한 달치를 보유하진 않았을 거고 더 많이 재고를 가져놨을 텐데, 그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공급망 자체에서 우려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네. 예, 라는 그래서 생각을 사실은 하면. 이제 오늘 주가가 더 낙폭이 크지 않았나 하는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두 종목이 특히 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신용 매수를 하면서까지 이제 거래를 한 것은 좀 안 좋은 방향이다. 그래서 신용 매수에 대한 뭔가 이렇게 반대 매매되지. 그 불안한 나머지 여기서 또 당장 당신들이 강제 청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매도를 던질 수도 있겠다. 매도 물량을. 이런 점들은 좀 수급에서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 매매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그 반대 매매가 강제로 청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조기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손실을 갖다가 손절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난주도 했어요. 첫 번째 거래 안 좋고 두 번째 거래에서부터 좀 안 좋았다가 세 번째 거래는 좋아졌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 청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는 좀 정중도를 보시다가 수요일 3일째 되는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인도와 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보시면은 이 전쟁이 종전 아닐지라도 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상권을 장악하는지 네.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